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건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온대저기압을 배우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선이라는 거예요. 전선. 일단은 전선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있을 거야.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을 거고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공기 덩어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가 만나게 됐어.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경계면이 생겨요. 그치? 공기 덩어리와 공기 덩어리가 만나니까 경계면이 생기겠지. 그 면을 전선면이라 그래. 좀 이렇게 좀 확장해 볼까? 상상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표면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이쪽 왼쪽의 공기 덩어리는 차가웠고요. 오른쪽의 공기 덩어리는 따뜻했대.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만나는 면 보여요? 이 면이 뭐라고? 전선면이라고. 그치? 성질이 크게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다.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면이다. 그렇다면은 전선이란 이 전선면과 지표면의 교선. 그러니까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여기야, 여기 보여요? 요게 전선이에요. 요게 전선면과 지표면의 교선이 바로 전선입니다. 전선의 경계로 기온, 습도, 풍향, 강수량 등의 일기요소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면서 구름의 생성과 강수 현상 등과 같은 기상 현상이 이 전선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선은 어디서 많이 발달하냐면은 그 남북 간의 온도차가 큰 중위도 지방에서 많이 발달해요. 근데 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야. 차가운 공기가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가 밀려와. 이렇게 막 이렇게 밀려오는 거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막 밀려오면은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작아요? 밀도가 작겠지.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 위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생기는 전선면과 전선이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존재를 했어.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가운 공기가 밀고 들어와. 근데 밀도 자체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어요.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전선면 그리고 지표면에는 전선이 생기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하면은 단열 팽창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거든. 수증기가 응결한다는 얘기는 뭐야?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넓은 구름, 무슨 형 구름?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져. 충운형 구름.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이슬비를 뿌리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막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가니까 구름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기겠지.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강한 비를 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네가 비교를 해봤을 때 비를 뿌리는 지역을 살펴보면은 둘 다 차가운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니? 차가운 공기 쪽이라는 거 알 수 있니? 자, 여기도 차가운 공기 쪽이고 여기도 차가운 공기 쪽이잖아. 차가운 쪽에 비 온다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선의 종류를 파악해 봅시다. 전선의 종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한랭 전선, 온난 전선, 폐색 전선, 정체 전선.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면서 이동할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들어 밀어 올리면서 생기는 전선이 바로 한랭전선이야. 한랭전선. 한랭전선. 자, 지금 요렇게 보이는 게 전선면이고요. 여기 바닥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전선이죠. 그리고 한랭전선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쫙 직선을 긋고 이렇게 뾰족하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바로 한랭전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이동할 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전선을 온난전선이라 그래요. 온난전선. 온난전선은 이렇게 해서 볼록하게 생긴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시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고. 전선면의 기울기 봅시다. 전선면의 기울기. 전선면의 기울기는 한랭전선은 온난전선보다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함. 그 다음 온난전선은 완만하다. 그 다음 이동속도는 한랭전선이 빨라요. 빠름. 그리고 온난전선이 느림. 구름은 어떻게 돼? 한랭전선에서는 저군형 구름 만들어지고 충운형 구름에서는 온난전선에서는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다음 강수 구역 및 형태는 어떻게 하냐?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 좁은 범위에서 소나기성 강한 비가 내린다. 전선 뒤쪽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은 봐봐. 그림을 볼 때 이게 전선이죠. 여기 전선이죠. 전선 뒤쪽. 이해돼? 지금 공기 덩어리의 이동 방향 자체가 이쪽이잖아.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전선 뒤쪽이라 그러면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전선 뒷면. 전선 뒤쪽에서 좁은 범위 그리고 소나기성 강우가 내린다. 온난전선에서는 전선 여기잖아. 전선 앞쪽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이슬비. 그러면은 강수가 비가 언제 내리냐를 따졌을 때 한랭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한랭전선이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동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한랭전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한랭전선 여기 있잖아요.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러니까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비가 내린다고요. 그 다음 온난전선은 뭐야?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 먼저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선이 여기 땅을 지나간다는 그 얘기예요. 다음 전선 통과 후 변화는 이거는 온대저기압을 배운 다음에 따로 빈칸을 채울게요. 그 다음 정체전선. 전선의 경계로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전선의 이동이 거의 없이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는 전선이다. 동서방향으로 길게 구름띠를 형성하여 많은 양의 비를 내리기도 한다. 어떤 게 있냐? 우리나라에 초여름에 나타나는 장마전선. 이게 뭐냐면은 정체전선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옆으로 길게 만약에 이렇게 전선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랭한 기단 그리고 여기에서 온난한 기단이 영향을 미쳤을 때 한랭한 기단에서 밀고 오니까 이렇게 뾰족한 한랭 전선이 만들어질 거고요. 밑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온난 전선 어떻게 볼록
볼록한 온난 전선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맞물린 거예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맞물려 가지고 세력이 비슷해서 전선이 이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게 되는 거지.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장마전선. 대표적인 애가 바로 장마전선.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강하면, 아래쪽에 있는 온난한 기단이 강하면은 이 정체전선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랭한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강하면은 이 정체전선 자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비를 막 뿌리게 되겠지. 그게 바로 정체전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색전선. 폐색전선. 전선이 사라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 두 전선이 겹쳐질 때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 그릴 데가 없네. 밑에 그릴게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만약에 차가운 공기가 있었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었고 여기 차가운 공기가 있었어. 그러면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드니까 전선면은 이렇게 생길 거고 전선이 밑에 생길 거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를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2D로 그리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요렇게 한랭 전선 만들어지고요. 여기 오른쪽에서는 온난 전선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에 이게 대표적인 그 온대 저기압에서 나타나는 그거거든. 그러면은 근데 한랭 전선 자체가 온난 전선보다 속도가 빠르댔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얘를 쫓아와서 얘를 이렇게 겹치게 된다고. 겹치게 되면은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한 거랑 동글동글한 거랑 요렇게 겹쳐지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폐색전선이다. 폐색전선.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아 두 전선이 겹쳐질 때 형성된다. 전선 앞뒤 넓은 지역에 구름이 많이 형성되고 강수량도 많아진다. 폐색전선에 형성되면서 전선을 중심으로 양쪽의 공기 성질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기단의 온도 차이가 사라지면 전선은 없어진다. 참고로 이거는 폐색전선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온난형 폐색전선이랑 한랭형 폐색전선이 있어요. 온난형과 한랭형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자, 아까 그림에서 이 밑에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차가운 공기는 이쪽에도 있었고 이쪽에도 있었어. 그치? 그런데 여기가 앞이라고 하고 여기가 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전선 앞, 전선 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면은 온난 전선 앞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한랭 전선 뒤에 있는 찬 공기보다 만약에 더 차가워. 그러니까 이 1번 차가운 애가 있고 2번을 바꿔하자. 여기 1번 차가운 공기가 있고 2번 차가운 공기가 있는데 2번 차가운 공기가 1번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갑다는 거야. 더 차갑게 되면은 여기 더 찬 공기가 여기 있고 여기 차갑긴 차가운데 2번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갑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1번 차가운 공기는 2번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맞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생기는 폐색전선이 바로 온난형 폐색전선이고, 한랭형 폐색전선은 이 1번 차가운 공기가 2번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가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번 차가운 공기를 막 밑에를 파고 들겠지. 그러면서 발생하는 그림이 바로
한랭형 폐색 전선이에요.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봐주세요. 폐색 전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자, 이거야, 이거. 이게 좀 포인트인데, 전선의 표시와 강수 구역 해가지고 온난 전선은 전선의 앞쪽 지역에, 한랭 전선은 전선의 뒤쪽 지역에 비가 내린다. 이건 배웠죠? 봐봐. 이 앞에 그림에서 여기에서 온난 전선은 요거야. 온난 전선은 온난 전선 앞쪽에서 비가 내렸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한랭 전선에서는 한랭 전선 뒤쪽에 비가 내렸죠. 맞아요. 그런데 온난 전선은 온난 전선 앞쪽의 넓은 범위에서 비가 내리고요. 한랭 전선은 한랭 전선 뒤쪽의 좁은 범위에서 비가 내렸어. 그거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어떻게 따지냐면은 네 가지 그림을 딱 주어져. 한번 그려볼까? 자, 봐봐. 전선은 네 가지가 있어. 1. 한랭 전선. 2. 온난 전선. 3. 정체 전선. 4. 폐색 전선이 있을 때 한랭 전선은 요래 생겼고요. 온난 전선은 요래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정체 전선은 어떻게 생겼어?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게 정체 전선. 그 다음에 폐색 전선은 한랭 전선이 온난 전선을 따라잡았어. 이렇게 겹쳐지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비 오는 지역을 체크해 보자. 비 오는 지역. 하늘색으로 할까? 비가 오니까. 그러면은 비 오는 지역을 표시할 때 B는 한랭 전선의 한랭 전선의 뒤쪽에 좁은 범위 비가 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좀 잠깐 하이라이트 좀 한번 바꾸고, 한랭 전선은 비가 요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온난 전선은 비가 어떻게 와? 온난 전선 앞쪽에 넓은 범위에서 비가 내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정체 전선은 하나씩 따져보는 거야. 한랭 전선 기준으로 이렇게 한랭 전선 뒤에 좁은 범위 비가 내리고요. 온난 전선 기준으로 온난 전선 앞이니까 이쪽이 온난 전선 앞이겠지. 그러니까 온난 전선 앞에 이렇게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 폐색 전선 보자. 폐색 전선 한랭 전선 뒤에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요. 온난 전선 앞에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강수고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네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장마전선과 강수구역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6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비슷한 세력을 이루어 정체하면서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애가 장마전선이란 거예요. 두 기단은 모두 무슨 기단이야? 해양성 기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습하겠지? 수증기량이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기단의 경계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생성되고 강수량이 많다. 장마전선을 경계로 강수구역은 장마전선의 북쪽에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봐봐. 따져보는 거지. 얘들아, 우리가 지금 정체전선이 장마전선이라 그랬는데 장마전선은 정체전선이라 그랬는데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은 강수구역 자체가 이 전선의
이 전선의 한쪽에만 생기지. 한쪽 방향에만. 만약에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고요. 아래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갔을 때 전선 자체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A, B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정체 전선은 어디 있어요? A예요, B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어디다 그래야 돼? 어디다 그래야 돼? A에 생겼다고 해야지. A에. 왜? 전선 자체의 북쪽에 구름이 생기잖아. 전선 자체의 북쪽에 구름이 생기잖아. 구름이 생겨 비가 온다는 거는 구름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강수 구역 자체가 그 전선 장마 전선의 북쪽에 만들어진다고. 아우. 물도 안 먹고 지금 2시간 연장 수업하니까 목이 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찬 공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왔고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 돼.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강수 구역 자체가 한랭 전선의 뒤에 좁은 구역, 그리고 온난 전선의 앞에 넓은 구역,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7월 말경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서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소멸되면 우리나라는 북태평양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열대야 등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프린트 23쪽입니다. 프린트 23쪽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가운데가 일단 저기압이니까 저기압 중심은 로우. 그래서 L 이렇게 표시해요. L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 중심은 로우 L이에요. L. 온대저기압 중심 이렇게 표현하고 양쪽으로 전선이 이렇게 생겨. 전선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서는 한랭 전선. 오른쪽은 온난 전선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은 프린트에 남서쪽에 한랭 전선, 이게 얘들이 동서남북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랭 전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남서쪽 맞지? 남서쪽에 한랭 전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남동쪽에 온난 전선이 동반된다. 그러면서 날씨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 쫙 이렇게 선을 긋고 다시 긋게. 쫙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좀 다르게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여기 좀 가까워야 돼. C 지역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강수구역을 파악해보자. 강수구역. 자, 강수구역을 배웠다. 강수구역은 한랭전선 뒤에 좁은 범위, 범위와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에 넓은 범위, 범위에서 비가 내려요. 이렇게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여기서 비가 내린다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은 풍향을 배웠어요. 저기압은 오른손 엄지 따봉하랬지. 북반구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바람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댔어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고.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응? 그럼 보자. A 지역은 요렇게 바람 요렇게 분다고. 이걸 지우자. A 지역에서는 온난전선의 앞쪽으로 층운형 구름이 발달해 넓은 지역에 걸쳐 흐리거나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며, 맞지? 그 다음
기온이 낮고 남동풍이 분다. 왜 기온이 낮냐고 하면은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ABC를 딱 쪼개면은 이렇게 된 거야. 쫙 아까 계속한 거 여기 차가운 공기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지역은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을 읽으니까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남동풍. 그 다음 B 지역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다. 날씨가 맑으며 비가 안 오잖아. 그리고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남서풍이 분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서풍. 그 다음 C 지역에서는 한랭전선의 뒤쪽으로 저군형 고리 발달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고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분다. 그리고 저군형 구름이니까 우박,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온대저기압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차례로 통과하는 지역의 풍향은 어떻게 바뀌어? 만약에 너네가 A 지역에 살았어. A 지역에 살았는데 우리나라 지역 중위도 지방은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 즉 온대 저기압이 어떻게 이동한댔어?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동한댔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너네가 A 지역에 살아. 이 A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람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바람 방향이 맨 처음엔 요런 방향이 불다가 그 다음에는 요런 바람이 불다가 그 다음 요런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맞지? 이게 이 온대 저기압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니까. 온대 저기압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1, 2, 3으로 바뀌겠지. 그럼 풍향 읽어봐. 남동풍. 다음 남서풍. 다음 북서풍.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맞지? 무슨 방향으로 변해? 자, 이렇게 바람 불다가 다시 요렇게 바람 불다가 요렇게 불었어. 그럼 1, 2, 3이지. 자, 이렇게 바뀌었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바뀌어요. 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 CF 참고 삼아 저기압 중심 이동 방향의 왼쪽은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써놨잖아. 반시계 방향. 무슨 얘기냐? 그 오른쪽 왼쪽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이거 다 없애버려. 봐봐. 자, 저기압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 방향에 대해서 자,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지금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이쪽이 오른쪽이잖아. 이쪽이 왼쪽이지.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 이동 방향의 왼쪽이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동 방향의 왼쪽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봐봐. 무슨 얘기냐면 지울게. 자, 만약에 니네가 A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여기 D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 D 지역에 만약에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지역의 풍향은 어떻게 바뀌냐면 맨 처음에는 여기 바람 방향이 맨 처음에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불다가 그 다음 얘가 오겠지.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얘가 걸치겠지. 요렇게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1번, 2번, 3번 바람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죠. 됐죠? 빈칸 다 채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해야 돼.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전선 통과 후 변화.
전선 통과 변화. 이걸 따져봅시다. 자,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그 23쪽 그림이랑 같이 봐요.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한 화면에서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하다 진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차가운 공기가 원래는 따뜻한 내가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원래는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었잖아. 근데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차가운 공기가 오지 내 위에.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하강한다. 그리고 바람 방향은 원래 한랭전선 앞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었어? 한랭전선 앞에서는 바람이 요 방향 남서풍이 불었지. 남서풍이 불다가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니까 무슨 풍 불어요? 북서풍 불죠. 맞죠? 그래서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기압을 봐봐. 기압은 저기압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은 거예요. 저기압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은 건데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봐봐. 내가 만약에 B 지역에 있었어요. 여기 지역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 저기압 중심과 좀 가까워. 그런데 이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이 한랭전선 이쪽은 저기압 중심이 상대적으로 조금 멀죠. 그럼 기압이 조금 더 높아질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기압이 상승한다. 나 온난전선은 내가 원래 여기 있었어. 안 보이나? 내가 원래 여기 있었어. 내가 원래 이 지역에 있었는데 여긴 차가운 공기였어. 근데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 그러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요? 기온이 상승하겠지. 그다음 바람 방향은 여기 바람 방향은 온난전선 앞에서는 원래 무슨 풍이 불었어? 남동풍이 불었죠. 남동풍이 불다가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서 무슨 풍이 불어요? 요 풍. 이거 뭐야? 남서풍이 분다고. 그래서 여기에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분다. 기압은 어떻게 돼요? 기압은 상승해요. 기압 상승. 왜?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어. 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저기압 중심과 좀 멀어. 근데 이 저기압 중심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압 하강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힌트 22쪽 밑에 부분을 빼먹고 설명을 해서 그거 추가적으로 따로 녹음을 합니다. 3번 온대저기압의 형성과 소멸을 해가지고 첫 번째 괄호는 온대저기압이에요. 온대저기압은 북반구 중위도 온대지방에서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며 중심부에 저기압이 나타나는 것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한다. 이 온대저기압은 발생에서 소멸까지 한 5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바로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 거기 빈칸에 위치 에너지의 감소 써놓으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북쪽의 찬 기단, 이게 북쪽이에요.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찬 공기는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그 공기 덩어리의 무게 중심이 그 전체적인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전체적인 무게 중심이 찬 공기 쪽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찬 공기는 하강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높은 곳에 있던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죠. 그래서 전체 공기의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로의 전환이 바로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발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 그림 한번 설명합시다. 자, 먼저 아까 처음 그림 그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렇게 정체전선처럼 보이는 이러한 전선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파동 발생이라 그래. 파동 발생. 맨 처음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파동이 만들어져요.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온대저기압이 성장하게 되죠. 온대저기압 우리 배웠는데 중심이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제일 기압이 낮고 남서쪽으로 한랭전선,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잘 발달을 해서 이 한랭전선 좁은 뒤에서 소나기성 강우가 내리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슬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시간이 점차 흘러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속도가 빨라서 온난전선을 따라잡게 돼서 이렇게 겹치는 전선, 무슨 전선? 폐색전선이 발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이동하고요.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온대저기압이 소멸되게 돼요.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일생입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은 거기 1, 2, 3, 4, 5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1번 그게 바로 정체전선 형성이죠.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정체전선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기의 온도 차이가 커짐에 따라서 파동 발생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발달하여 북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온대저기압 성장된다. 그 다음,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과 겹쳐지면서 폐색전선 발달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놓이게 되면서 온대저기압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일기예보 과정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은 기상 관측을 해야겠죠. 자료 수집을 해요. 자료를 수집해. 고층엔 라디오 존대라는 걸 이용해요. 라디오 존대는 PPT 그림을 좀 이따 보여줄게. 고층 기상 관측 기기로 이렇게 풍선에 이렇게 기기를 달아요. 그 다음에 풍선을 띄워. 그래서 풍선을 하늘로 날려요. 그래서 약 30km 높이까지 올라가면서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라디오 존대고, 항공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 V라는 걸 띄워. V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V라는 걸 띄워서 여러 가지 기상 자료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기상 위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기상 레이더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측 기구를 이용해서 기상을 관측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그 다음 분석해야지. 기상 분석. 그 다음 일기도 작성한다. 현재 일기도 작성한 다음에 내일은 어떤 일기도가 될 것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 있는 일기가 동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예상 일기도를 작성한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한다. 이런 순서예요. 일기 기호를 좀 알아야 돼. 일기 기호.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일기 기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일기예보 기호. 일기 기호라고 하는데 일기 기호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면은 봐봐.
일단 어떻게 그리냐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 다음에 그 구름의 양을 이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하는 거야. 맑으면은 아예 표시를 안 해. 이 0처럼. 맑으면 표시를 안 하고 흐리면은 다 칠해. 흐리면 다 칠해요. 이 팔이 흐림이야. 그 다음에 만약에 비가 오다가 그걸 갬이라 그러지. 갬. 니네 갬성할 때 그 갬. 갬성할 때 갬. 비가 오다가 그친 거예요. 그 갬. 이게 4번이 갬이에요.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구름이 뭐 적으면은 뭐 앞으로 가겠고, 구름이 좀 더 많으면 뒤로 가겠지. 이 구름의 양을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이 꼬리 방향으로 표시를 해. 풍향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풍향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그리면은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다. 북서풍. 북서풍. 이렇게 배드민턴 공이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돼. 저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고. 바람이 불어온다. 북서풍. 이렇게 꼬리로 바람의 방향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풍속은 그 꼬리에 달린 깃털 있지. 깃털. 꼬리에 달린 깃털들. 그 깃털로 긴 게 5m/s야. 긴 게 5m/s, 짧은 게 2m/s예요. 그래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있으면은 7m/s.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 있으면은 12m/s. 보통 꼬리는 오른쪽에 그려요. 깃털은 그 풍속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 풍향을 나타낸 꼬리에 오른쪽이 보통 그립니다. 이렇게. 그 정도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구름의 양, 풍향, 풍속, 그 다음에 뭐 여기 옆에 동그라미 옆에 이제 기온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일기라는 거야. 뭐 일기는 뭐 어떤 게냐면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안개가 낀다든지 이런 거, 소나기가 내린다든지 이런 거 일기를 나타낸다. 어디에? 여기 기온 밑에, 바로 여기 밑에. 만약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18도에 눈이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온다. 이렇게 비가 온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슬점이라는 걸 표시해요. 이슬점은 어떠한 불포화 공기가 있어. 그 불포화 공기가 서서히 냉각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하는 그런 온도를 이슬점이라 그래요. 너는 이런 그래프를 중학교 때 봤을 텐데, 이러한 그래프를 포화 수증기압 곡선,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공기 덩어리가, 이게 온도야, 이게 수증기압이고, 수증기압은 수증기량이랑 뭐 비슷하게 쓰여요. 그럼 요만큼의 온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요만큼의 수증기압을 갖고 있는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그 공기 덩어리를 점점 온도를 낮추는 거야. 그럼 이 포화 수증기압 곡선과 딱 만나는 요 지점 있지. 요 지점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그래. 어떤 불포화 공기를 서서히 냉각시켜서 어떤 온도에 다다르면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을 해. 그게 바로 포화 수증기압 상태이거든. 수증기가 응결을 하여 이슬이 만들어진대.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여기 이슬점 온도, 뭐 12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계속 해야지. 12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기압이라는 게 있어. 여기 280 써있는 게 280 이렇게 써있잖아. 기압 표시. 그 주변에 대기압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헷갈려. 왜냐면은 이 세 자리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 이 세 자리 숫자리가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생략을 하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 이렇게 세 자리수로 나타난다는 거야. 만약에 뭐 어느 지역의 기압이 1000,
28.5 헥토파스칼이야. 그럼 어떻게 표시해?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285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어디에? 요 자리에. 285 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럼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이 285를 보고 여기에 기압이 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28.5긴 28.5인데, 그치? 28.5긴 28.5인데 그 앞에가 뭐가 붙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이때 10의 자리수가 0에서 4면은 앞에 1 공을 붙인다는 얘기야. 그리고 5에서 9라면은 이 10의 자리가 5에서 9라면은 9 이렇게 붙인다고. 앞에를. 그러니까 지금은 285니까 285니까 28.5니까 이 10의 자리가 2야. 그러면 0에서 4 사이지. 그럼 앞에 1 공을 붙여준다고. 그러면은 이 지역의 기압은 1028.5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연습을 좀 해볼까요? 세 자리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여기 연습을 해보자. 세 자리가 주어졌어. 그러면 만약에 아무거나 써볼게. 545, 678, 987, 028, 325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그 동그라미 옆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요러한 옆에 여기 옆에 이렇게 기압이 표시가 된 거야. 545, 678, 987, 028, 325 진짜 아무거나 쓴 거야. 그러면은 이 10의 자리를 쳐다보는 거야.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인데 이 10의 자리를 쳐다봤을 때 0에서 4면은 뭘 붙여? 1 공을 붙이고요. 5에서 9면은 뭘 붙여? 9를 붙인다고. 그러면은 545는 5에서 9 사오니까 954.5가 되겠지. 954.5 헥토파스칼. 678이면 어떻게 돼? 6이니까 5와 9 사이죠. 그러면은 967.8 헥토파스칼이 되는 거고요. 987이면은 어떻게 돼? 9987 이렇게 되는 거고. 998.7 헥토파스칼. 그다음에 028이면은 10028 이렇게 해야지. 10 붙이고 028 쓰고 1002.8 헥토파스칼 이렇게 된다는 거고. 325니까 10 붙이고 32 쓰고 0.5 헥토파스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써놓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 이때 10의 자리 수가 0에서 4면은 1000을 더해주고 5에서 9면은 900을 더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일기도 분석.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 다음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압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역의 바람이 요 지역보다 강하게 분다는 거예요. 알겠죠? 등압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또 무슨 얘기하고 있니? 전선 부근에서는 풍향, 풍속, 기온, 기압 등의 일기 요소가 급변한다. 얘기했고요. 고기압에서는 날씨가 맑다. 맞고요. 저기압이나 전선 부근에서는 날씨가 흐리다. 맞습니다. 편서풍대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날씨를 알아보려면 서쪽의 일기 상태를 관측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